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본영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9월 9일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이번 뉴스는요, 상당히 중요한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뉴스포스가 보도한 의혹이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고발을 사주했다, 이 의혹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갖다가 윤석열 총장이 개인의 사적인 정보 창구로 활용했다. 그래서 이 처가 의혹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적입니다. 근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선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근거 아직까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보자가 지금 오늘 아침에요,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고, 또 어제는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은 어제 심야에 조성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내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왜 나를 공익제보자가 하느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윤석열과 김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김웅이도 분명하게 윤석열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권의 빅마우스에 해당되는 김어준마저도 윤석열 총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군데서도요,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물적 근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집중적인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건이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고발 사주 의혹은 지금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감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알려진 보도에 의하면 감찰은 이미 다 끝난다고 돼 있는데, 끝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를 보면 감찰의 결과 윤석열 총장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아니면 결론을 낼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일단 추론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혹으로 제기된 게 바로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이 처가들,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건데요. 이 내용도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무혐의로 이미 검찰에서는 결론이 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말이죠, 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윤 총장이 그야말로 말하는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동원해서 처가와 그리고 측근과 관련된 사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 이미 서울지검이 말이죠, 작년 12월에 정식으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사하게 된 계기는 작년 11월이 언제입니까? 추미애가 굉장히 윤석열 총장을 말하자면 제거하려고 난리를 칠 때잖아요. 징계까지 할 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이 누구였냐면 박은정이었어요. 이 박은정이가 지금은 그래서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성남지청장으로 가 있어요. 요직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가 그 당시 작년 11월 달에 뭘 지시했냐면요, 라임 사건 수사를 윤 총장이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 박은정이가 감찰을 했는데, 이 감찰 과정에서 이정현이라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여기도 뭐 애완견 중에 애완견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정현이한테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박은정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라서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2020년 5월쯤부터, 그러니까 작년 5월입니다. 선거 직후에죠. 총장 처가 관련 사건하고요, 채널 A 사건을 전담해서 정보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시를 한 것은, 지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정현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채널 A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검사 때예요. 그래서 작년 6월 19일 날 대검에서 어떤 문건을 받았느냐, 1차장 채널 A 사건을 때 이동재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토 문건을 대검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에 이런 강요 미수 혐의로 이동재를 좀 구속하겠다,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대검이 그런 혐의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서, 대검의 의견문이 중앙지검이 보고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대검이 이렇게 하루 만에 내놓는다는 거, 이렇게 이정현 의견에 의하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 총장이 미리 지시해가지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오래전부터 이 보고서를 써놨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주장을 박은정이한테 한 거예요. 감찰 담당관한테. 그래서 윤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요, 작년 11월 달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박은정이가 다 감찰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고검에서는요, 법무부로부터 이런 감찰 조사 내용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요, 서울고검에서 작년 12월 달에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단행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쭉 해보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정책관실이 이러한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이 법 적용 문제에 관해서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아니면은 윤 총장 처가 사건에 관한 정보 수집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고 증거도 없다. 이렇게 서울고검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이정영 대검부장 역시 수사팀에다가 당시 서울고검 수사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고요. 그냥 이정현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저기서 들은 것이라서 정확히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이 정도밖에는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서 이를 듣는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얘기는 결국 이정현이도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총장을 수사할 게 아니라 이정현이 이 출처를 제대로 서울고검에서 왜 수사를 했느냐, 아니면 수사를 왜 안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단체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이가 당시에 서울고검 진술에서 왜 의혹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거, 왜 그냥 그대로 말한 것만 받아서 윤석열 총장 무혐의다 이렇게만 결론 낼 게 아니라 이정현이 핸드폰 포렌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었는지 PC도 포렌식하고 전부 이정현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이 뉴스포스에서 나오는 것 같은 윤석열 죽이기 차원에서의 이런 의혹들 앞으로라도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는 제기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온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뉴스포스가 이 폭로한 의혹 중에 하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적으로 윤석열 처가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일단락이 됐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뉴스포스의 의혹 제기가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본국에 넣기 위한 차원의 보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제 바로 9월 8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어이 큰 일을 또 벌이고 있네요. 무슨 일이냐? 윤석열 부인에 대한 주가 조작 그리고 협찬 의혹,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을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한 기관은요, 중앙지검의 반부패 강력수사 2부예요. 조주현 부장검사인데, 그래서 이 김건희 씨 부인 이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사건과 관련된 회사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 건은요, 이미 이성윤이 중앙지검장 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이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거부당한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이 똑같은 사건인데 이 영장이 또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됐는지 이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법률 전문가들이 왜 이번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발부해줬는지 이것도 또 이 백그라운드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 조정을 통해서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 이것이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이때는 2010년에서 11년도입니다. 권우수 도이치 모터스 회장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이 코바나 콘텐츠가 투관한 행사의 후원사가 원래는 4곳이었는데 16곳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찬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협찬을 받은 것이 바로 뇌물에 해당된다. 이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결국 김건희 씨도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이런 수사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검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요,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각편대로 윤 총장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김웅이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제보자로 의심을 받는, 또 제보자일 수도 있는, 아니면은 또 다른,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는 말하자면 조성은이가 자기는 페북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데 왜 나를 공익신고로 난리를 치느냐,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 전부 윤석열 김웅이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제보자 따로 있고, 그러니까 뉴스버스에 제보한 제보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김웅이가 이 문건을 넘겨줬다고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 중에 하나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성은이가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본인이 또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진위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커밍아웃을 한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대로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이 손준성이에요. 손준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추미애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고, 윤 총장 측에서는 이건 추미애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은 김광린, 이 국민의힘 전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선인가 그렇게 했죠. 기재부 이 고위 관료 출신인데, 이 김광림의 사위다, 여기까지만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김웅하고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 연수원 동기지만 요렇게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과연 손준성이는 그러면 추미애 편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편이냐,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관해서 말이죠, 중앙일보가 오늘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준성에 관해서요, 상당히 놀라운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준성이가 어떻게 해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갔느냐, 이게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손준성 전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현재 부산고검검사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고검검사로 갔으니까 이것도 뭐 좌천당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가 있었는데 작년 1월 달에 인사가 있었어요. 작년 1월 달에 인사했을 때 윤 총장이 6명 정도 부장검사들을 유임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유철이에요. 누구누구를 요청했느냐,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그 다음에 양석조 선임연구관,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엄희준 수사지휘과장,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동 선거수사지원과장, 이렇게 6명 요청을 했는데요. 모두 추미애가 묵살시켰어요. 모두 묵살하고 갖다 앉힌 사람이 바로 손준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손준성이가 수사정보정책관에 가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 인사 추미애가 완전히 인사학살을 해가지고 윤석열 라인을 다 빼버리고 정부에 협조하는, 즉 코드 검사들을 갖다 앉혔다. 이것이 당시 보도의 전반적인 평가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요, 윤 총장의 뜻과는 반대로 이루어진 인사였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김유철을 유임시켜달라 했는데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추미애가 지금 손준성이를 갖다 앉힌 거가 된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추미애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느냐, 검사장 밑에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존중해주고 싶어서 거의 많이 일임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또 하나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이 6명, 이 사람들은요, 대검에 온 지 6달밖에 되지 않는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물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검사장급이 아니라서 별로 신경 안 썼다, 이 말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싹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뭐 열심히 봤든 안 봤든 간에 이거는 윤석열 나이는 다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앉혀서 윤석열을 포위시켜야 되겠다, 이런 인사 대원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인사를 하는 것이죠. 6개월밖에 안 된 사람 어떻게 다 바꿔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추미애 쪽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에 저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검찰 관계자들은 윤 총장 측근이라고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지난 4월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작년 2월 달에 윤 총장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렇게 인사 때 대검으로 새로 보임한 검사 중 한 명이 손 검사인데 온 지 2달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면 1월달, 2월달에 이제 발령을 받았으니까 2달밖에 안 된 사람에게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고발을 사주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손 검사는 기획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라인의 주축인 이른바 윤석열 사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을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건 맞지만 5만 가지 사적인 이야기까지 다 주고받는 거, 이거는 별개의 얘기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손 검사는 말이죠. 누구하고 가깝냐면 최강욱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열민정비당 대표. 최강욱 가까운데 손 검사가 최강욱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최강욱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라? 이런 고발장을 썼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최강욱이는 지난 7일 날 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손 검사는 저와 대단히 가까웠던 서울대 법대 후배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손 검사가 저한테 그런 앙심을 품을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고발장을 전달하는 것이 손 검사 단독이 아닌 윤 총장 지시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최강욱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가깝기 때문에 손 검사 혼자 자기 생각으로다가 본인을 갖다가 고발하라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이가 했다. 이걸 보면 윤 총장의 압력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최강욱이는. 예. 그런데 윤 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 엘리트 검사인데 각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누구의 제 사적인 무슨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헷갈리는 점은요. 이 손준성이는 한동훈과 또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정보정책관 부임한 이후에 한동훈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윤 총장하고 빠르게 밀착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 측근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한 원장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오냐면요. 당시 추경 갈등이 굉장히 격화됐잖아요. 그래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 검사가 사실대로 방어하는 측면이었지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일했을까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이 법조계에서 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손 검사 절대로 나하고는 관계없다. 법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손 검사 입장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요, 손 검사가 이런 걸로 보더라도 절대로 윤석열 총장 편에서 이런 고발 사주 할 고소할장을 쓸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보자하고 공익신고자가 동일인이냐 아니냐 이제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인은 고발 사주 제보자가 아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국민의힘 측 인사다. 이렇게 또 뉴스버스는 보도하고 있고 이 조성은 씨는 내가 제보자가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곧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 떠드는 제보자라고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일제히 나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 완전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오늘 또 제보자가 이미 검찰에 휴대폰까지 제출했고 조사라는 게 어느 수준의 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공익신고자로서 내용을 다 적었을 것이고 거기에 준하는 자료나 이런 걸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보자가 곧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대검에서도요 이 발표문에서도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해서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서 관계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다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 이 얘기는 결국 제보자하고 공익신고자는 같은 인물임을 이 대검에서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제보자가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똑부러지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뉴스버스 측의 얘기 그 다음에 대검의 얘기는요 결국은 제보자가 곧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저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예. 자, 그런데요, 이 조성은 씨가 어젯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는 이 사람은요, 국민의힘에서 디지털 소통 위원장을 맡았고 지금도 당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이 본인은 전반적으로 이 김웅하고 윤석열 총장이 모욕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라고까지는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 활동했다는 루머에 관해서는 아니다, 허위사실이다,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점이 뭐냐, 제보자가 아니라는 표현은요, 이 페북에 단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만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해서만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이진동 발행인은요, 이하고 비슷한 인터뷰를 입장을 밝혔어요. 제보자는 특정 대선 캠프에 있지 않다, 이재명 캠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의힘 측 사람이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상은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며칠만 지나면 이제 제보자가 이 판결 어제 밤에 페북에 입장문을 내놓은 조성은인지 아닌지가 금방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유출했다는 판결문, 이 판결문은 검찰의 고유한 진짜 판결문하고는 양식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도 보면요, 그래서 가공된 판결문, 조작된 판결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별도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